일단 그동안 예, 노조 때문에 눌렸던 삼성전자가 좀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그렇죠. 예, 이제 뭐 이게 여차하면 긴급 조정권 뭐 이런 걸 이제 정부에서 쓸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더 유예가 되면 뭐 해결이 되지 않겠어?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하이닉스는 거의 작년 요맘때 대비 10배가 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좀 생각보다 요즘에 좀 더뎠습니다. 이제 상대적인 비교인데 거의 지금 PER이 붙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시총도 지금 거의 차이가 좀 많이 안 나게 됐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냐라고 이제 어제부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고 다녔는데 맞아요. 오늘 또 급등이 갑자기 나와서 예, 하이닉스는 좀 밀리고 네. 예, 같이 올라가면 좋을 텐데 삼성전자 더 가고 하이닉스도 가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 국면보다는 조금 더 치고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좀 쉬는 이제 반대 현상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결국에는 반도체가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반도체만 가네라고 한탄할 게 아니라 반도체가 왜 반도체만 갈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여전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이제 EPS 상승률이라고 하죠.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벌어들일 돈의 흐름을 보니까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동안 잊어버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때는 자꾸 그것만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 뭐가 많이 갔냐면 전력기기가 엄청나게 갔었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뭐 지금 피지컬 AI 지금 삼성 현대차 그룹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사실은 AI 묻었던 쪽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 삼성 전기도 지금 10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것도 이제 올라가는 삼성 전기가 올라오는 그 근거도 결국에는 예, 데이터 센터랑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AI랑 에이전트 AI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인데 오늘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뭐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서로 좋은 얘기 하겠죠. 이미 이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약간 조금 돌발 발언을 하긴 하지만 이미 합의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 이거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전 세계 증시가 좀 긍정적인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면 오늘 옵션 만기 날이잖아요, 또 네, 우리나라가. 오늘이요. 예, 그래서 장 초반에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네. 외국인들이 기부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옵션 만기는 외국인들이 졌다. 무슨 얘기예요? 그 풋을 엄청 샀어요. 오. 한 거의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네. 샀는데 최근에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올라오면 이제 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의 이제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옵션이 한 달짜리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3개월 전에 상장이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근월물, 원월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원월물을 샀는지 아니면 근월물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근월물이 그중에 한 뭐 3분의 1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럼 날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근데 이제 조금 더 걱정스러운 거는 그 와중에도 외국인들의 공매도는 좀 증가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선물 매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사실은 장이 이렇게 좋은데 외국인들은 현물, 선물 다 팔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빠지기를 좀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히 이제 선물 만기는 한 달 남았죠. 예,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개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승리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오늘은 이제 선물 옵션 관련돼서도 예, 누가 이길까 했는데 기관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황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PR이 삼성전자가 좀 여러 이슈에 의해서 네. 덜 가고 맞습니다. 예. 하이닉스가 1년 전에 딱 얼마였는지를 보면 19만 원대였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10배, 10배거 종목이 일단 됐습니다. 네, 시총 2위 종목이 10배거가 가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PR이 하이닉스와 좀 붙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좀 덜 갔다라는 인식 속에서
오늘은 좀 더 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며칠 전부터 이제 하셨는데 그게 오늘 좀 딱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런 게 있어요. 이래도 포모 저래도 포모 삼성 갖고 있는데 하이닉스 10배 갔다 그러니까 아 저거 살 걸 그랬나. 그러니까 하이닉스 근데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삼전이 이렇게 가니까 아우 삼전 가는데 하이닉스 못 가네. 뭐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접할 때마다 아 역시 우린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되고 이런 포모 느낄 필요 없죠. 어때요? 그냥 뭐 순서대로 갈 걸로 보이고요. 순서대로. 네. 저는 이제 제가 그래서 뭐 반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원래 딱 하나를 찍는 걸 좋아하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6대4 뭐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6이에요? 삼성전자가 전 6입니다. 오. 예. 근데 그리고 이 두 회사 비중을 적어도 50%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작년에 계속 얘기했는데 문제는 올 초도 계속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갖고 계시라고 그냥. 비중이 높아지면 좀 팔아라. 예. 뭐 그렇죠. 우리 이제 펀드들도 보면 내가 정해놓은 비중보다 좀 많아지면 팔 수 있잖아요. 그죠? 리밸런싱 하듯이 네. 뭐 전량을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이익 본 걸 좀 팔아서 조금 이제 다음에 올라올 것들을 좀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좀 좋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얼마까지 보냐면 한 40% 정도는 끌고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뭐 밸류가 뭐 구조적 성장 나오면서 삼전 하이닉스가 여기서 뭐 하이닉스가 300만 원 갈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뭐 50만 원 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좀 쉬어가야 될 국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항상 목표치라는 게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뭐 살아보시면서 계획대로 인생이 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사실은 큰 틀을 잡아놓고 가는데 거기에서 네. 기회가 오는 거지.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조금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조금씩 덜어내면서 현금 갖고 있다가 또 좋은 기회들이 생기죠. 그럼 현대차 못 샀다고 또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럼 현대차가 또 조정이 많이 나오면 네. 예, 또 그러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얼마 전에 50만 원 밑에 있던 종목이 70만 원 되는데 어떻게 사? 근데 예전에 보면 효성중공업 200만 원이었던 때가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400만 원 가니까 네. 포모가 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스타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포트를 좀 이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시면서 주도주를 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망설이다 신고가 이런 그렇죠. 제목을 예, 예,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요즘 그런 예. 종목들이 워낙에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반도체, 네. 투톱은 한 40% 비중을 네, 골고루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비중 조절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것도 물론 이어지지만 못 가던 종목이 가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 대표적으로 네이버 4%대, 카카오 3%대 이렇게도 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바로 다음 대표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NC라는 종목입니다. 게임주인데 이게 사명을 바꿨어요. 네, NC인데 7%대 오늘 오르고 있고요. 어제에 이은 급등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잘 가는 주도주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NC는 두 번째 갖고 나오는 건데 지난번에 갖고 나왔을 때보다도 이제 올랐다가 물론 이제 상승분이 워낙 좀 미미하죠. 왜냐하면 워낙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10%씩 올라가고 하는데 NC를 아마 20만 원 초반대 갖고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28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많이 올라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올라가냐? 그냥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실적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까지 적자였던 회사, 그러니까 작년에 겨우 흑자 전환을 살짝 했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NC소프트 요즘에 누가 보냐?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제가 이제 이거를 강연 이런 거 준비하다가 네. 쭉 소외된 것 중에 뭐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다가 그럼 가장 사람들이 지금 신경 안 쓰는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그때 떠오른 게 NC여서 한번 쳐봤어요. 제가. 네. 쳐봤고 리포트 좀 찾아보고 리포트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죠. 저도 관심이 없다가 네. 지금 FN 가이드를 봤더니 작년에 1,000억 이상 적자를 그러니까 작년에 161억을 벌었어요. 24년도에 1,000억 넘게 적자가 났다가 근데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여기도 이제 개발자들을 좀 많이 본의 아니게 잘랐겠죠, 그죠? 예, 그럼 비용은 줄고
게임 개발하기는 더 쉬워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올해 갑자기 가이던스가 확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해 4,700억을 번다고 돼 있어요. 작년에 161억 벌었던 회사가. 그럼 4,700억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더니 2021년도와 22년도 최고로 주가가 한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근처까지 갔을 때랑 비슷한 실적을 내는데 주가는 바닥에 있다. 네. 근데 이 가이던스가 맞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가이던스가 맞으려면 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970억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1,156억이 나왔죠. 네. 그 얘기는 가이던스도 높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 근데 어제 갑자기 세론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오후에는 다시 상승 전환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그럼 이게 시장에서 어떤 믿음을 주는 거냐면 2분기도 기대가 되네. 올해는 진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 7%인데 비싸냐? 예, 저는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숫자 눈을 좀 의심했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2000% 뭐 이렇게 급증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니까 와 그랬는데 뭐 그런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면서 7%대 올라가고 있는데 게임주가 오늘 좀 올라가거든요. 펄어비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게임주가 최근에 실적을 생각보다도 좀 잘 내면서 그쵸, 네.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게임주 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소외됐던 이제 섹터이기도 그쵸. 해서 이게 한 번 쉬면 또 너무 오래 쉬어요. 그래서 게임주 아마 들어가도 될까 좀 의심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은 비중을 많이 실을 수는 없고 네. 언제 추세가 확 올라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낌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한 6만 원 갔을 때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거기서도 한참 헤매다가 이제 뭐 8만 원 가고 10만 원 가고 했잖아요. 지금 NC나 지금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나 지금 다 이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밸류가 지금 뭐 11배 뭐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고요. 지금 NC도 한 14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실적이 잘 나오니까 가이던스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또 다시 한 13배대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밸류가. 근데 제가 왜 이거 다 게임이나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원래 평균적으로 봤던 역사적인 평균 PER이 한 20배예요. 지금 근데 20배를 안 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인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인기라는 건 그럼 결국엔 돈 잘 벌면 생겨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배달의 민족 뭐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맞아요. 또 이벤트로 올라오긴 하지만 네. 뭔가 이제 그러니까 성장이 보인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도 이제는 한 포트에 한 5에서 10% 정도 내외로 좀 담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바로 뭐 50만 원 가면 좋겠지만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뭐 신고가 노리고 또 아주 잘 달려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 건 소부장은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부장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반도체 투톱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버는 거, 네. 대비 주가, 우리가 PER 가치를 흔히 따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소부장 중에서는 비싼 게 너무 많아. 뭐 이런 얘기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 있어서 그런 가운데 한미반도체를 탑픽으로 또 오늘 갖고 와주셨는데 요거는 5월 초에도 대표님 좀 언급을 해주셨던 바가 있어요. 네. 한미반도체 계속 좋게 보세요. 한미반도체 최근에 보시면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크게 한번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틀 동안. 2월 말이네요. 2월 26일, 27일. 그다음 전쟁 때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최근에 4월 27일 날 외국인들이 한 100만 주 이상 대규모 매수가 나왔는데 저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장대 양봉이 그 외국인 매수로 잡힌 거거든요. 이게 외국계 펀드에서 산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를 본 거죠. 뭘 봤을까요? 성장성을 본 거죠. 성장성. 네, 성장성을 본 건데 자꾸 이제 옛날에 공부하시고 안 하신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자꾸 SK하이닉스랑 엮으시는데 SK하이닉스는 뭐 반 정도 납품을 하든가 아직 SK하이닉스 발주를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 정도 납품하거나 잘하면 70%
뭐 최악의 경우는 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 세미텍과 나눠 가질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지금 한미 반도체 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마이크론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HBM에 대한 그 증설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P5, P4를 다 지금 HBM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큰 공장 내에 셈에스만 가지고 그 물량을 감당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지금 커버리지한 걸 보면 네. 삼성의 납품 가능성을 거의 한 70% 이상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지금 TSMC랑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D 패키징, 코어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2.5D 패키징이라는 게 3D가 아니라 평면과 이제 입체를 같이 이제 접목시켜서 네. 2.5D라고 하는데 2.5D 패키징에서 이제 원래 이제 메인 기판,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하는 그 기판이 또 있는데 이거 실리콘 인터포저는 좀 작고요. 메인 기판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2.5D 패키징 장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되면 ASE라든지 아니면 TSMC로 직접 납품할 가능성이 높고요. 원래 또 한미가 ASE랑 거래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ASE가 대만의 오사트 업체 중에 1위 업체인데 TSMC 물량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회사가 지금 세계 1위입니다. 1위. 암코가 2위고 미국에.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좀 본격적으로 공략을 좀 하고 있는 게 지금 한미 반도체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테라팹 얘기 나왔잖아요. 테슬라. 예, 네. 테슬라가 텍사스에다 테라팹을 짓는다는 얘기 나왔는데 그것도 장비주들한테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생각보다 일론 머스크가 준비를 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모멘텀은 좀 살아 있고요. 대신에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니까 오늘 실적 발표가 아직 안 했어요. 한미가. 예, 하고 나면 그때 빠지면 예,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은 재료들은 맞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네요. 이럴 때 좀 지켜보면 어떨까? 한미 반도체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으로 가볼게요. 오늘 1.5% 조정받고 있고 최근 흐름이 그렇게 뭐 상승세다라고 하기에는 요거 요즘에는 좀 조정을 받네. 이런 게 좀 그쵸. 역력한 상황이긴 하죠. 최근에 전 세계 시장에서 AI 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수페타시스 관련돼서 뭐 기판 뭐 이렇게 이제 연결 고리고리 이렇게 타고 가다 보는데 이수페타시스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4월 중순 말쯤 기록한 16만 원에 비해서는 지금 13만 원 조정을 꽤 받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기판의 왕자였다가 지금 기판을 이제 내주고 있죠. FCBGA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이제 MLB라고 하는 이제 멀티레이어 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보드가 어디에 쓰이냐면 AI 가속기에 보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통신 장비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통신 장비주들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에 이제 통신 장비 많이 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최근에 지금 21일인가요? 예, 그날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이수페타시스가. 예. 제가 이제 흔히 22일이네요. 22일 날. 그날 그러면 누가 샀냐라고 좀 보면 22일 날 산 쪽이 4월 22일 날 네. 외국인이 100만 주 이상 샀어요. 그 얘기는 이 외국인은 뭘 보고 샀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고민을 왜 샀을까.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빠졌죠. 빠졌는데 거래 없이 빠지고 있죠. 네. 예, 그 얘기는 지금이 또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대덕전자 날아가고 있고 TLB 날아가고 있고 지금 기판주들 중에 안 좋은 회사가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회사들이 화내실 수 있는데 대덕전자는 FCBGA랑 MLB를 만드는 회사긴 하지만 MLB 쪽에서는 이수페타시스에 비하면 좀 실력이 좀 떨어지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가 공장을 2천억 들여서 증설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증설이 마무리됐고 지금 추가 증설을 아마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삼양식품과 비슷한 그런 네. 스킴? 그런 룰로 보시면 되는데 대덕전자는 증설한다니까 더 가요, 주가가.
이수페타시스도 예전에 증설한다는 때 더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기판이 부족하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전방 산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수는 지금 정도가 마지막으로 살 기회가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그래요? 만약에 16만 원 이렇게 가버리면 네. 예, 또 못 삽니다. 네. 예, 그래서 그나마 조정받은 게 이수페타시스고 지켜야 될 13만 원대를 좀 잘 지켰다. 네. 예,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도전해봐도 된다. 적극 매수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대표님의 그 한마디가 마음을 확 잡네요. 네. 마지막으로 살 자리,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 정도로 좀 좋게 보고 계신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1% 오늘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대거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그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 이거는 살 기회다라는 그렇죠. 예. 눌림목이라고 하죠. 저런 거를. 그렇죠. 눌림목이다. 차트적인 분석까지 함께 곁들여 주셨습니다.